네, 오늘 하디슈아 키워드 시간에는요. 100만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포털 검색어 살펴보고요. 그 의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분석을 해주실 두 분 스튜디오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진대학교 겸임 교수이자 커리어 매니지먼트 이대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배고지 첫 출연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예. 행정고시 면접위원도 좀 오래 했고 그리고 국내 124개 대학에서 취업 특강도 했고 네. 직접 360명을 고용해본 사장으로서 네. 경험한 정보를 소중하게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따뜻한 가슴을 지닌 저널리스트 이동호 콘텐츠 연구소 이동호 대표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굉장히 춥습니다. 네, 너무 추워요. 진짜 그죠? 춥죠. 예. 네. 자, 추우니까 질문 하나 드리면 네. 루키라는 단어 혹시 아세요? 루키 신인. 네. 신인이죠. 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이제 미국에서 프로 선수에 입단은 했는데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신인을 이제 루키라고 한답니다. 근데 루키 스마트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네. 아이디어는 없고 경험도 없고 하지만 더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루키가 이제는 세상에서 대세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책을 읽다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는 루키의 존재들이 사회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엔 과연 존재하는가? 아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사회 문화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너무나 이렇게 경험 많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네. 문화 때문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첫 시작부터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셔서 너무나도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 두 가지를 먼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디슈아 키워드 주제는요. 인사 담당자가 뽑은 잉여 스펙 그리고 CEO의 눈으로 보기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죠. 인사 담당자가 뽑은 잉여 스펙. 예, 상반기 공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네.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취업 준비생들의 스펙을 믿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펙과 직무 역량이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정리부터 우선 좀 해봐야 될 필요가 네. 있겠고요. 스펙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경쟁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어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직무 역량이라는 것은 입사하고 난 다음에 직무에 대한 적응력, 성과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되기 때문에 기업은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동호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스펙과 직무 역량 어느 정도 상관관계 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스펙 중에 그 성형도 있지 않았었나요? 9대 네, 스펙까지 마지막 스펙으로 채워서 추가가 됐었죠. 예, 예. 성형이 과연 업무하고 상관이 있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싶습니다. 그렇죠? 모르겠네요. 네. 사실 보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뭐든지 전문가가 되려면 이제 1만 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는 건데 적어도 한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는. 왜냐하면 이 몸으로 하는 직업들은 사실 1만 시간의 법칙이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음악가라든지 네. 또는 외과 의사 이런 직업들은 유효한데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보통적으로 일반인들이 관리직 또는 경영직에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은 단 미국 기준입니다. 20시간 정도를 가리키면 할 수 있다. 때문에 1만식의 법칙이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 스펙과 직무 영향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도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럼 그런 결론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잉여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설문조사 결과 이제 기업에서 이야기한 잉여 스펙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1위가 한자 능력, 2위가 석박사 학위, 3위가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잉여 스펙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대성 대표님? 잉여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히려 기업이 더 바빠해야 될 영역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업이 더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배고파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의 원인 제공은 구직자에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유가 구직자가 스펙으로만 취업 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이 스펙 이외에 찾을 수 있는 영역을 잉여 스펙으로 제공해서 찾게 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구직자의 잘못된 구직 방법이 기업의 입장에서 잉여 스펙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요? 사실은 구직자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예. 사회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구직자들은 준비했다. 뭔가 준비를 열심히 한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나는 준비했는데
뭐 잘못이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범위의 차이라고 봅니다. 대표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예. 사회가 요구한다 그래서 구직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 스펙을 먼저 준비하고 보자. 이런 범위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같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맞아요. 그럴 먼저냐로 수가 이제 없죠. 흘릴 수도 있는데 예, 예. 아무튼 이 얘기 다시 한번 좀 나눠보죠. 세 가지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예. 그리고 제2외국어 학벌 어학연수 해외 경험 등도 이제 다 잉여 스펙이다 이렇게 네, 좀 네, 네. 꼽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 그때 이제 귀결을 어떻게 했었냐면 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스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인사 담당자 또는 회사가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기준을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 뭐 예컨대 예전에 토익 점수가 900점 이상이었다. 요즘에 뭐 거의 만점 수준에 가까워지지만 네. 예전에 900점 이상이었다 그러면 토익을 그 정도 할 정도면 부지런하겠구나 라는 가정하에 업무를 시켜도 얘는 잘하겠구나. 열정 있게 끈기 있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정들을 하지 않을까요? 네. 때문에 스펙이라고 하는 게 누가 잘하나를 따지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볼 때, 구직자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점수가 높으니까 좀 더 성실하고 열정 있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추론의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때문에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점수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열정 점수라는 거죠. 근데 열정 점수를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점수를 하는 건데 요즘에 뭐 긍정지능이라고 해서 뭐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점수화할 수는 없거든요.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괴리감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짧게 제가 한 말씀 더 붙이자면 네. 대표님 말씀을 특별히 이거 존중을 하고 네. 스펙이라는 부분을 채용 과정에서 열량이라면 스펙은 앞에 2단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영향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직무 역량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직무 역량이라는 게 좀 참 어려운 게 보면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직무 역량이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이나 뭐 파워포인트나 MS 워드를 다 할 수 있다라고 다 적잖아요. 하지만 기업에서는 단순히 구직자들은 이게 직무 역량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사실 그 기능들은 1시간이면 배우거든요. 하지만 실제 일을 시켜보면 기본적인 기능을 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그걸 가지고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해내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직무 역량이라는 것이 해보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애매하다. 같아요. 애매하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렇다면 그 직무 역량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정의 내리기 힘든 상태에서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예. 직무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은 그러면 어떤 것들을 기울이는 게 좋을까요? 취업진로 학회에서 제가 주제 논문 발표를 한번 한 적이 네. 있습니다. 바로 이 직무 역량 부분인데 기업이 과연 구직자의 직무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터치하고 검증하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기업의 입장에서 구직자는 직무 수행 가능성 영역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주로 3가지 영역에서 평가가 되는데 첫 번째가 직무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그래서 입사하고 난 다음에 이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또박또박 한 개, 2개 얘기하는 것이 구직자 입장에서는 직무 수행 역량을 갖췄다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두 번째가 이제 경험과 경력의 차이입니다. 지원 직무와 연관된 부분은 경력으로 인정을 받고 지원 직무와 연관성이 낮으면 경험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력의 확보 비율이 높으면 직무 역량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이 직무와 연관된 용어 설정에 대한 이해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같으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리고 마케팅과 연관된 뭐 포피 믹스라든지 STP 타겟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면 직무 수행 가능성 영역으로 직무 역량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자, 오늘도 뭐 저희가 뭐 잉여 스펙이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실은 결국엔 직무 역량이 중요하다라는 거 늘 저희 방송 주제는 기승전 직무 역량 아니겠습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다고 네.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로 준비된 건 바로 이제 CEO의 눈으로 보기입니다. 네. 예, 항상 우리가 취업을 할 때는 CEO의 눈으로 봐야 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그래요. 같아요. CEO의 예. 눈으로 봐야 된다. 뭐 실제 CEO이신 입장에서 네. 두 분 다 이 부분의 중요성을 절감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부족한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숲과 나무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 시스템적 사고로 숲과 아, 나무의 차이인 숲과 나무. 것 같고
우리 그 대표님이다도 경험하셨겠습니다만 네.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항상 멀리 보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 전체에 대한 이해 관계자, 스테이크홀더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관계 설정, 그리고 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진로 관계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뭐 3년 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업종의 문제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네. 이런 부분. 그리고 요즘 구직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업 내의 기업 문화, 이 컬처를 명확하게 정해놔야 구직자에 대해서 만족도 높은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숲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네. 이제 그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구직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CEO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존중하고 뭔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취업 준비의 근거가 CEO 눈의 입장에서는 뭔가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구직자 측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교수님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거의 교과서 같아요. 한자도 틀리질 않으셔요. 아,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어쨌든 CEO의 눈으로 봤을 때 구직자들은 이제 기업에 가장 많은 좀 돈을 수익을 가져올 수 그렇죠.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이제 CEO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맞는데 우리가 전제로 좀 먼저 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확산되죠. 그러니까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식이 확산됩니다. 그러니까 CEO의 눈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구전하고 또 미디어에서 퍼지니까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춰서 배우게 되죠. 그죠? 또 지식은 또 생성되지만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네. 말은 뭐냐면 지금 CEO의 눈으로 보기라는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맞고 어느 지역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아마 작년까지는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올해는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좀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제 DO의 시대가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앞으로 CEO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DEO가 세상에 DEO는 뭐예요? DEO가 이제 뭐냐면 앞에 C자를 D로 바꾼 것인데 네네. 디자인입니다. 어.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스티브 잡스를 얘기를 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도 보면 40%의 CEO들이 MBA 타이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라든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뭐 빅피처 마인드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이미 100년간 큰 회사들을 유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런 능력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CEO의 눈으로 바라보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수평적인 조직에서 CEO와 다른 조직들이 아주 수평적으로 프로젝트 단위를 일을 할 때 회사 성과가 잘 난다고 하니까 그 차원에서 바라보는 눈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또 취준생 입장에서 그런 변화의 흐름을 그러니까요. 좀 분명히 예.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알아야죠. 이런 것을 네. 알고 있어야만 네, 네. 면접에 들어갔을 때 면접자들하고 이 1대1로 붙어서 이 논쟁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떠한 변화의 흐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제 일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것만큼은 좀 분명한 사실인데 네. 일 잘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걸까요?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네. 직장인의 과거형은 구직자입니다. 네. 구직자의 과거형이 취준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역량 있는 취준생이 역량 있는 구직자가 되고 성과 가능한 직장인이 된다는 논리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학교 교우 관계에 대한 그 획일성과 연계성, 그리고 자유 시간 내에서의 시간 관리 능력, 그리고 조기 진로 선택에 의한 자기 주도적인 직무 선택과 역량 개발 이런 것들이 준비된 학생, 준비된 구직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직장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일 잘하는 능력은 사실 일을 시켜봐야 알잖아요. 네. 예,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켜보지 않고. 자, 여기서 이제 무서운 얘기가 하나 나오죠. 네. 뭐냐면 경력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경력자들 뽑을 때 반드시 인사 담당자가 네. 전 직장에 전화를 해서 레퍼런스 콜을 합니다. 소위 말해 이제 사회에서 이 통용되는 레퍼런스 콜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저희 이력서를 지원했는데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하죠. 평판 조회를 하는군요. 그렇죠. 예. 아무리 학벌이 좋고 뭐 간판 좋은 회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조사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직자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뿐만이 아니라 경력자들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조직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시켜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그걸 전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자들의 그 구직 레퍼런스 콜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가장 준비해야 되는 거는 정말 열정적인 이 눈빛과 자세, 뭐 사실 뭐 기본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네요. 그렇다 보면 뭐 답은 뻔하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네. 네, 좋습니다. 결국엔 저희 방송 보시면서 어떤 요령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네. 거 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핫 이슈와 키워드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